안녕하세요.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의 저자 이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의 동기가 되겠죠. 이 책의 프롤로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독서 교육에 용기를 내시는 부모님들에게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는 다재다능하다. 책을 읽을수록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는 게 늘고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자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 경험도 축적할 수 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나는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 무척 감사했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은 도서관 이용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독서의 힘에 매료되어 이런 결심을 했었다. 엄마가 되면 애들 교육은 독서로 해야겠다. 그 후 호주에서 영어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영어 교육도 독서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내게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으로 영문학 전공까지 10년 이상을 공부한 것보다 단 1년 원서를 읽은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그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고급스럽기까지 한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을까? 들인 노력에 비해 초라한 결과를 보고 있자니 지나간 시간이 아까웠다. 결혼 후 2아이를 낳고 나는 독서로 교육할 마음을 다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서 교육은 이상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다독하길 바라는데 실제로 다독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았다. 온 세상이 칭찬하는 독서를 왜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니 다른 교육 선진국들처럼 독서가 학교 수업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독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서할 시간마저 빼앗았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목동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독서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 사교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영어 수학학원 정도는 다닌다. 이 2가지 학원만 다녀도 아이들의 하루는 분주하다. 학교를 다녀와서 학원에 가고 저녁밥을 먹고 저녁에는 숙제를 한다. 사교육이 어디 수학과 영어뿐인가? 독서 논술,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스피치, 원어민 교사, 영어 책 읽기, 한자 등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끝이 없다. 이 중에서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한두 가지만 추가해도 아이들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다. 독서할 시간은 저절로 사라진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내가 아이들을 독서로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시원한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학원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다. 입시 통계 자료를 수치로 보여주면서 부모를 설득한다. 이미 열심히 달리고 있는 동급생들의 선행 진도와 성취도를 공개해준다. 학원 설명회를 갈 때마다 얻는 정보보다 생겨나는 조바심이 더 컸다. 부모들은 아이가 독서로 공부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내 아이만 뒤처질 것 같다는 초조함이 생기니 하나 둘 학원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러나 나는 공부하는 방법으로 독서만 한 것이 없다고 믿었기에 설사 독서가 사교육보다 돈이 더 든다 해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독서는 저렴하기까지 했다. 독서에 빠지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며 삶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도 쌓이지 않는가. 이제 대학생이 된 2딸들은 느긋하게 독서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다독이 아니었다면 매일 학원을 다녔을 것이고 빨리 지쳤을 것이라면서. 나는 독서의 힘을 굳게 믿었으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순간순간 불안해져서 몇 번이나 사교육을 시켰었다.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입시 제도를 지금처럼 만일 잘 아는 상태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독서를 더 알차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런 진심이 이 책 속에서 잘 전달되길 기도한다.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계획성 있는 다독을 통해
공부와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학원에 가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독서로 아이 공부를 이끌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독서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었다. 두 딸과 함께 직접 실천했던 독서 방법, 그리고 지난 15년간 지도했던 아이들과의 독서 경험을 공개하려 한다. 시간을 아끼고 행복을 부르는 최고의 공부법은 바로 독서이다. 독서로 아이 공부를 이끌고 싶은가? 중요한 것은 독서로 사교육을 대신하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책이 좋다는 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독서 습관이 굳게 자리 잡지 않으면 사교육이 먼저 아이들의 자유시간을 차지한다. 또한 앞으로 학교에서 배울 과목과 연결지어서 계획적으로 대독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지식을 녹여서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야기에 빠져 즐기는 사이 과목의 핵심 사항이 뇌 속에 자리 잡는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에 한국사를 교과서로 배우면 어렵고 지루할 수가 있다. 그러니 4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한국사 만화책이나 쉬운 한국사 책을 가볍게 읽게 해보자. 그 전에 역사 애니메이션이나 역사 영화, TV 역사 드라마를 함께 시청해서 흥미를 돋궈둔다면 더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독서가 시험 점수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로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미리 구해서 체크해 볼 수도 있다. 시험 전에 점수를 측정해 봄으로써 점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독서로 바쁘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공부와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독서가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라고 해도 아이가 독서를 싫어하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독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이다. 그렇게 하루 일정 시간 독서에 빠질 수만 있다면 그저 재밌어서 읽었을 뿐인 독서가 실력이 된다. 게다가 독서가 보장해주는 수치화되지 않는 영역, 즉 지혜, 인성, 문제 해결력,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등까지 고려한다면 독서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공부법이다. 전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 대학의 학생과 교수 30% 이상이 왜 늘 유대인일까?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록펠러 등 우리가 아는 현대 위인의 대다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유대인은 다른 국민보다 지능이 월등하게 더 좋아서 위대한 성과를 내는 걸까? 지능이라면 우리나라가 유대인에 뒤지지 않으니 지능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문제는 교육이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독서와 토론이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육 선진국들은 가정에서 독서의 불씨를 키운다. 가정에서 부모가 독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에서도 독서의 체계를 잡아준다면 아이의 독서 습관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독서율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에서 독서를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와 토론이 가능한 교육이 된다면 정답을 찾는 공부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정답인 사회가 될 것이다. 독서와 토론을 하는 사회에서 사교육은 번창할 동력이 사라진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갈수록 사교육의 힘이 커지고 그만큼 공교육의 권위는 떨어진다. 그러나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학교도 학생도 학부모도 사교육이 번창하길 원한 적은 없다. 잦은 입시 제도의 변경으로 빅데이터를 보는 힘을 사교육에 줘버린 학교는 이제 힘을 잃었다. 상담도 진로 지도도 정보 없이는 힘을 낼 수 없다. 아이들이 모두 함께 사교육에서 벗어나는 길은 학교 교육이 독서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혹은 따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어
독서 중심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다른 교육 선진국들처럼 말이다. 국가 차원에서 독서를 학교 속으로 끌어들이고 문화 차원에서 부모들이 독서 문화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가 주최하는 독서는 개인 차원의 노력보다 더 큰 힘이 있다. 부모가 아이마다 다른 취향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갖춰주는 일은 무척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독서로도 사교육처럼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신하려면 복잡한 교육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학교 수업 시간에 같은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글을 쓰고 각자 원하는 책을 읽고 발표도 준비하는 그런 식의 독서 중심 공부가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키워줄 것이다. 비록 주입식이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이 미리 이룬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AI 시대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네이버와 다음, 얼마 전까지 등장한 챗 GPT까지 활용해서 즉각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정보들을 암기하느라 아까운 청춘을 바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한글로도 독서하고 토론하며 영어로도 독서하고 토론하는 학교 수업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챗 GPT에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물어봤다. 그랬더니 과도한 공부 부담,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창의력과 개성의 부재라는 답을 주었다.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는 영어로 물어봤다. 그래도 같은 답변이었다. 마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사교육은 가까이에서 보면 개인에게 비교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모두에게 과도한 경쟁과 압력을 주는 시스템이다. 엄청난 수의 레밍쥐들이 집단으로 달려가다가 멈추지를 못하고 낭떠러지로 모두 추락해서 죽는 장면을 시청하면서 무척 안타까웠었다. 혹시 우리 교육도 레밍쥐처럼 함께 죽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독서로 즐겁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합격한 두 딸의 독서 기록이다. 20여 년간 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수요자로서 아이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꽉 찬 하루를 지내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엄마들은 누구나 초보이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서 진행했던 일들이 결국엔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때 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진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했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버거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랑하기에도 바쁜 그 짧고 귀한 시간을 남과 경쟁하느라 허비한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습관은 인생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부모들이 독서에 기대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과의 어린 시절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독서로 어린 아이 교육을 해보고자 힘찬 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부모님들에게 지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